자, 오늘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상황을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아직 종전이 안 됐고 종전이 될 뻔, 휴전이 될 뻔 했다가도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혹여나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러시아 측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이제 액션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해서 인질 협상, 인질들을 풀어주고 종전을 이제 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전. 사실상 뭐 종전이라는 표현이 맞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하마스의 무장 단체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한 거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슈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는 사실 이제 2023년 최근에 시작한 전쟁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가 딱 됐어요, 사실상. 왜냐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구간이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 무장단체가 기습적으로 낙하산 부대를 타고서 축제 기간을 덮쳤습니다. 축제 기간에. 전면전 선포로 그 뒤에 이스라엘 측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로 봤을 때 하마스 무장단체 수준은 솔직히 껌이거든요. 이스라엘 군사력이랑 비교를 해보면.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뭔가 좀 연합군 체제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마스가 2년 정도 그 작은 무장단체인데 이스라엘 상대로 이렇게 길게 동안 전쟁을 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민간인들에 대한 인질들이 컸습니다. 특히나 무장단체는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무장단체가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사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장단체를 다 없애기 위해서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에서 막 이제 미사일이랑 이런 것들로 폭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마스에서는 가장 크게 좀 이제 활용을 했던 게 사실상 두더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뭐 이제 지하 도시처럼 지하에서 숨었다가 뭐 나타났다가 뭐 누구 인질들 납치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하이브리드전의 정석을 보여줬던 게 대놓고 예전처럼 막 이제 탱크 밀고 미사일 쏘고 그런 게 아니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약간의 협상 카드를 만들고서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었던 거예요. 지금 그 인질이 지금 석방되냐 안 되냐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석방은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1차 협상인데 2차 협상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일단은 인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환을 하면서 협상을 하겠죠. 특히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의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서 2년 정도 시간을 끌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마스가. 야, 이게 참 골 때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서 협상 카드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또 중재를 합니다. 미국에서 바로 폭격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좋게 좋게 가자. 어, 대신에 헬지옥이 될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 헬지옥이 될 거야 정도의 엄포는 넣긴 했는데 일단은 하마스 측에서는 인질들이 협상 카드로 자리 잡은 거예요, 사실. 근데 2단계가 뭐냐? 자, 2단계가 무장 해체거든요. 무장단체 해체.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그 이런 무장단체 자체를 이제 너네들 해체하고 없애라. 인질 석방 1차 합의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되 2차는 너네 그거 해체해라.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인질들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로 오늘로부터 72시간이면 정확히 한 3일 정도 뒤죠. 3일 뒤까지 석방해라. 안 하면은 더 큰 거 있을 거다. 뭐 1단계는 합의를 했으니까 인질들이나 이런 것들 석방을 할 텐데 경계 태세는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단계 무장 해체인데 이게 과연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인질까지는 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장단체 해체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봐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전 세계는 반반으로 갈립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어, 그리고서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들은 생각은 노벨 평화상이 뭐라고 저는 하나의 그냥 명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력들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전쟁을 중재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겠죠. 종전시키고서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1단계 합의가 도달된 직후 이집트에서 협상 중인 하마스 협상팀 2단계 무장단체 해체. 하마스 그냥 없애라. 이거 과연 받아들여질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걸 본보기로 삼아서 뭔가 어 실전 훈련을 마치고 온 북한의 특수부대, 이렇게 작은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상대로서 이렇게 인질들을 잡고서 협상을 하는 단계가, 뭔가 협상 카드가 또 생긴 거죠. 북한에서 예전처럼 핵을 쏠까 말까로 가는 게 아니고, 혹여나 하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북한이 이 과정들이 일종의 테스트처럼 한번 이뤄져서 이걸 모방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마스에서는 낙하산 부대인데 북한에서는 낙하산으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뭐 이제 땅굴이나 갱도 같은 곳들로 넘어와서 하마스에서 실행했던 방법들을 유사하게 실행을 한다면 그거 굉장히 좀 골치 아파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상황이 북한에서만 혼자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때쯤이면은 러시아는 나토, 그리고 이제 중국은 대만, 북한은 한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있겠지만 멕시코랑. 그래서 지금 이 이슈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일단은 이 명절 기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10월 달을 넘기면은 종교적인 유대교 명절 기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적은 한 여러 번 좀 있긴 한데, 최근에 있었던 게 2023년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10월 7일에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이 수콧이거든요. 수콧. 초막절이 13일 날 끝나고 그 다음에 13일에서 14일, 요렇게 15일까지 다 이어지는 게 이제 유대교 명절 심차토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한 두 달 정도 넘어간 뒤에 한우카 12월 14일이라서 이때 크리스마스랑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오히려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마스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또 다른 변수가 생길지.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고 USDT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게 심상치가 않네요. 금 가격은 4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기간들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터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왜 안 해줄 수밖에 없냐?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곧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의 그 일상들이 갑자기 혼란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들 다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이 터진다고? 다들 그냥 때려쳐버리고 뭔가 좀 혼란스러워. 그게 어쨌든 스노우볼처럼 가속화가 돼가지고 정신 없어지겠죠. 은행들도 막 뱅크런 같은 것들 놔버리고, 막 이제 사재기 같은 것도 막 하려고 막 이제 다들 막 쟁겨놓기도 할 것이고, 식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MF가 터지기 전에도 경제는 튼튼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에 압불싸 터졌어요. 그게 IMF가 그 2차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분명히 터지기 전날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진행이 될 건데, 터지는 순간부터 혼란이 시작이 될 건데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아,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최근에 들어서도 막 키워드들이 심상치가 않죠. 뭐 특수부대 전투식량이 부족하다. 전투식량. 하필이면 특수부대. 반대로 북한의 특수부대는 지금 실전 훈련을 쌓고서 왔거든요. 어디서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폭풍 군단.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좀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지금 최근에 퍼프덱스가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퍼프덱스. 덱스 거래소인데 선물 거래소. 보통은 이제 선물 거래도 하고 현물 거래도 하는데 창펑자오는 아스터. 이거 바이비트 CEO는 에이펙. 그리고 뱅크먼 프리드도 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퍼시피카. 아, 그래서 이 가운데를 주목을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저스틴 서는 썬퍼프.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제 코인베이스 CEO죠. 아반티스. 자, 이렇게 있는데. 퍼시피카. 아, 이거 대박입니다. 소름. 뱅크먼 프리드가 만든 거는 다 상징적인데요. 퍼시픽이라고 하는 거는 남태평양을 의미를 합니다. 퍼시픽. 그러니까 퍼시픽이라고 하는 거는 남태평양을 의미를 하고 퍼시픽. 근데 A를 붙인 게 퍼시픽 아메리카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퍼시피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거를 그냥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SBF 뱅크먼 프리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달 중순쯤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전인 FTX CEO의 동생 가브리엘 뱅크먼 프리드가 거래소 자금을 이용해서 태평양 섬나라를 매입하고 종말에 대비할 계획이었다라는 게 알려졌다. 그래서 FTX 재단을 통해서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전 세계 인구의 50%에서 99%가 사라질 어떤 사건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벙커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어디서요? 이제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에서. 근데 올해 6월 달에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암호화폐 규제기관 설립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태평양 섬에 가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으로 간주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유롭게 유대인들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 중에서 그 이름이 뭐다? 퍼시피카. 태평양. 태평양을 상징하는 그 퍼시피카가 지금 거래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꽤나 있어요. 엄청 높은 건 아닌데 5천억, 7천억. 지금 퍼시피카는 사실 FTX의 덱스 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뱅크먼 프리드가 있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인구의 50%에서 99%가 사라질 어떤 사건? 소행성이 충돌을 할까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보면 3차 세계대전이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태평양의 나우루는 어디에 있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작은 섬. 여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나우루라는 섬에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대요, 여기가. 여기 나우루는 예전에 어떤 광물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잘 살던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막 이제 뭐 슈퍼카들 막 이제 오래된 것들 방치되어 있고 한데 그 광물들을 다 채굴을 해서 사실상 그냥 섬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히토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히토류 같은 것들 계속 막 이제 점유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죠. 히토류. 근데 이 히토류에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우루에 이러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2023년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히토류가 주목받을 거는 생각은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히토류 키워드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 뭐 히토류 관련된 것도 얘기도 나오고 중국에서 히토류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암호화폐뿐만이 아니고 히토류 같은 것들 채굴을 한다면 미국의 엄청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를 이제
선점하는 곳들이 있으면. 그리고 특히나 왜 태평양을 주목을 하냐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아시아의 막강한 나라였던 일본과 일제 그리고 미국 서방국가 이들이 싸웠습니다. 어디서요? 이렇게 태평양에서 하와이의 근처에 있는 진주만을 먼저 공습을 일본에 하고 동남아시아를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 아시아판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엄청 막강한 나라끼리 싸워서 피해가 컸지만 결국엔 미국이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면서 한반도도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중국도 중일 전쟁에서 나름대로 만주부터 해가지고 해방이 되고 같이 해방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미국이 또 해방을 공교롭게 시켜준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 막강하게 싸웠던 그 두 나라는 지금 연합 관계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그 여성 총재분 그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트루스 소셜에 극찬 또 이제 샤라웃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보수주의 두 분이 만났어요. 일본이랑 미국이랑.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싸울 일은 거의 없는 거죠. 특히나 다시 예전처럼 태평양에서 싸울 일은 그만한 곳 여기가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섬나라나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히토류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히토류 이거 채굴하러 가면서 뭐 이제 건물도 쌓고 뭐 호텔도 하나 뭐 지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중에 인프라 투자들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한 곳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뭐 많이들 예측하시는 게 2026년이다, 27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마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북한이랑도 관련이 있고 북한은 또 이란과도 관련이 있고 이란은 또 vs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단계 협상이 그대로 돼서 무장단체가 해체가 될지 뭔가 결렬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 군사 전문가도 이제 경고를 했죠. 유럽의 군사 전문가는 이런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 침공할 수 있다. 하지만 침공할 때 중국은 대만 침공하면서 같이 할 것이다. 근데 하필이면 한국이 없어요. 이거 얘기 자체를 안 해주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한테 과제다. 왜냐면, 왜 과제냐면, 나중에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북극 항로가 이어지는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저희가 사실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약간 엔딩 자체가 좀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그렇게까지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무조건 전쟁은 필연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과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과제겠지만 하필 또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이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북한이 미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한국의 연합군이 대만을 도와주는 것들을 묶어놓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격을 한다. 이런 것들 좀 있기는 했어요. 미군 쪽에서 어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에서 보고서는 있긴 한데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마스 무장단체가 해체가 될지 아니면은 다른 변수가 생길지. 지금 그 중에서 최근에 안전한지 한번 테스트 해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노스코리아 북한의 경고가 단순히 삥뜯기의 경고가 아니고 이미 최근에 러시아 파병 가서 28조 원어치를 돈을 벌고 왔잖아요. 이건 단순히 삥뜯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상 28조, 29조죠. 29조를 챙기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미 돈은 충분히 챙겨 왔거든요. 29조면은 뭐 한국에다가 지원을 예를 들어 삥을 뜯는다고 하면 뭐 10조, 20조를 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줄 수도 없고 지금 한반도 지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진짜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일단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2단계 협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